자, 외교안보 관련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그야말로 폭탄 발언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북미 협상의 판이 깨진 건 아니지만 이 협상 판을 흔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의 발언으로 일단 평가는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의 발언은 비핵화 협상을 아예 중단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뭐 대미 압박용 발언인지 아닌지 추이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미 대화 국면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만한 발언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의 타스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 북미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한 추기자, 미국 비건 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로 알려졌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늘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연 건데요.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향후 행동 계획을 담은 공식 성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지 그리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등을 곧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네, AP통신에 따르면 최선희 부상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이 미국이 보인 기이한 협상 태도에 혼란스러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더 대화를 하고 싶어 했지만 이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의도대로 비타협적인 요구로 굳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대북 강경론자들이 협상을 망쳤다라는 뉘앙스로 또 얘기를 했고요. 결국 볼턴 보좌관 얘기가 또 나오네요. 네, 이제 강경파에 대해서 좀 네. 비난을 했고 또 회담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런 열차 여행을 해야 하느냐라고 되물었다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 깡패 같은 미국의 태도가 결국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한 60시간에 걸쳐서 이 평양으로 돌아갔었고요. 그렇죠. 네,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 양측 모두 상대를 향해서 대화와 압박, 강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미국은 강경파 볼턴 보좌관의 입을 통해서 비핵화 일괄 타결, 빅딜을 촉구하면서 또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펴왔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적 비핵화가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3차 정상회담 문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양측 모두가 협상을 이어갈 의지가 있다는 거였는데 오늘 최선희 부상의 발표는 이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가 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최선희 부상은 북미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순회 회담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이 미국식 대사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기에 있어보지 못한 이런 용변 핵 단지를 통째로 폐기할 때 대한 그런 제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주형 제재 결의, 이 부분적인 결의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이 앞으로의 이런 점이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는 심야에 진행된 그런 기자회견 장면 기억이 나고요. 당시에는 이제 북미 간의 진실 공방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막판에 이제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비건 대표하고 김혁철 대사하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선희 부상이 상당히 오랫동안 북미 협상을 또 실무 지휘를 해왔잖아요. 1차 그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성김 대사하고 이제 카운터파트로서 이제 회담을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이 오랫동안 이제 회담 준비를 해오면서 아까 그 표현 보니까는 그 미국의 기이한 협상 태도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니까 막판에 그 협상이 결렬된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아마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여러 가지 표현을 썼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제3의 길 관련한 성명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런 거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밑에 실무급에서 사실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느 정도는이 아니라 확실하게 교감 하에 또 어떻게 보면은 지시 하에 저런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은 되고 물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이게 협상 전략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양 반장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벼랑 끝 전술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 북미 회담 직후에 최선희 부상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친 거다라고요.
북한으로선 핵미사일 기지 핵심 시설인 영변 핵시설 미국 전문가 불러서 폐기하겠다 이런 제안을 자기들이 했는데 어떻게 그 제안에 일부 민생용 제재조차 해제를 안 해주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회담이 무의미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분석인데 당시 발언 이어서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미국 측이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천재 일부인 그러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다시 미국 측에 차례지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양측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줄 수 있는 카드가 뭔지가 명확해진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네. 판을 좀 흔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저도 오늘 이 북한 측 입장 발표를 보고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의 상황이 좀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도 북미가 서로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뭐 아예 회담 자체가 무산될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최 반장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이제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담화문이 나왔고, 그러니까 일방적 핵포기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회담 안 하겠다 이렇게 네. 또 맞서면서 그때 좀 회담 자체가 무산될 뻔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무산될 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당시 상황을 예. 좀 보면 북한 측은 담화문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방적인 핵 포기를 강요하면 대화에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고 이 북미 정상회담도 재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 핵 개발 초기 단계에 있던 리비아와 우리를 비교하는 건 아둔한 짓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당시에 담겼습니다. 협상을 깰 수 있다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 거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북미 정상이 서로 서한을 주고받는 등 대화의 판은 유지가 됐고 1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단순한 신경전인지 아니면 진짜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신호인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일단 판을 깨자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이 와 있는데 판을 깨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미 양측 다.